자,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배운 게 등차밖에 없으니까 갖다 뺄 거란 말이야. 3에서 6 빼면 3 아니 6에서 3 빼면 3 나왔지. 자, 12에서 6 빼면 6 나오지. 24에서 12 빼면 12 나오고. 그러니까 항들의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지. 그러면 등차는 일단 아니야. 그 다음 규칙이 뭐야 그러면?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2 해서 뒤에 항이 나오고 있지. 맞아? 그랬을 때 요놈을 공비라 그래. 그리고 우리가 공차는 D로 썼던 것처럼 공비는 R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제일 앞에 오는 3을 첫 항으로 쓸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일단은 일반항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차이가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한 애기가 등차 수열, 그리고 그 비율이 일정한 애들의 등비 수열. 자, 여기서 일반항은 이렇게 써보자. 첫 항이 A,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여기다 공비를 하나 곱한 거니까 A, R이 되겠지. 자, 세 번째 항은 여기에다 R을 한 번 더 곱한 거잖아. 그러면 AR의 제곱이겠지. 그 다음 거는 AR의 세제곱인 거고. 자, 첫 항은 공비가 없어. 두 번째 항이 R의 1제곱, 세 번째 항이 R의 2제곱, 네 번째 항이 R의 3제곱이래. 그러면 저 뒤에 가서 A에는 뭐다?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항이 하나 적게, 그러니까 공비가 하나 적게.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하나 적게 들어갔던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에서 반복해서 곱한다고 하는 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등비수열의 일반항. 여기 bin합적 정의가 뭐냐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거야. 네, 요걸 한번 해석해 보면 요거지. 양변을 AN으로 나눠주면 AN분의 A, N 플러스 1. 여기에서 번호가 N번이 앞번호고 N 플러스 1번이 뒷번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비율이 계속 일정한 숫자로 나오게끔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 여기에서도 중항 이야기가 나옵니다. A하고 B하고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자, 얘네 비율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뭐 뒤에 거분에 앞에 거 하든 앞에 거분에 뒤에 거 하든 순서만 맞춰주면 이 비율이 계속 똑같이 나오겠지. 그때 얘네 크로스로 곱해주면 B의 제곱은 AC 하고 나오네.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두 마리 곱한 거랑 같다.
등차에서 둘이 더한 거를 이야기했다면 등비에서는 곱한 거를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요 식을 많이 쓰게 될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 양변에 루트 씌우면 b는 루트 ac 하고 나오지. 이게 우리가 기하 산술기하 할 때 나왔던 그 기하 평균이야. 여기서 말하는 등차, 등비, 조화, 얘네가 그 평균들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라고. 그 밑에 이제 문제들은 교재에서 볼 거고, 오른쪽에 7번 봐봐. 자, 첫째 항이 A, 공비가 R, 그리고 등비수열의 제 n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등차에서도 등차 일반항, 등차 중항, 그리고 합식 세 개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 그랬지. 여기도 등비도 똑같은 이야기야. 등비의 일반항, 등비 중항, 그리고 등비의 합식이야. 자, 여기서는 자, 일단은 첫 항이 A였지. 그리고 그 다음 항이 AR, 그리고 R 하나 더 곱한 AR 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지. 자,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은 공비가 하나 적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A 곱하기 R에 n-1제곱이었는데 그 앞에 얘기가 A 곱하기 R에 n-2제곱이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공비가 하나 더 들어가서 A 곱하기 R에 n-1제곱이 된 거라고. 자, 여기에 뭘 가져오냐면 등차에서는 똑같은 애를 뒤집어서 한 번 더 썼다면 여기에서는 등비에서는 얘가 필요해. RS. 지금 쓴 식에 공비 R을 하나 더 곱해준 식이 필요한데 그거를 밑에다가 쓰는데 한 칸 밀어서 쓸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의 R 곱한 게 이쪽으로 와야 돼. 그러면 지금 써져 있는 요 놈의 짝이 이 밑으로 가겠지. 여기에 A 곱하기 R에 n-1제곱이 될 거고, 진짜 마지막 항은 A 곱하기 R에 n제곱으로 나오겠지. 자, 이걸 갖다가 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생략돼 있지만 1SN에서 RSN을 갖다 뺀 거니까 1-R에 SN이 되겠지. 그 다음 오른쪽은 지금 여기 요만큼 다 똑같이 생긴 애들은 싹 빠지겠지. 뺀다고 했으니까. 그럼 남은 게 A 빼기 AR의 N제곱이고, 얘네를 A로 묶어주면 1-R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여기에서 SN 구한다고 했으니까 1-R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잘 생각해봐. 지금 쓴 식에 분모 분자에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해줄 거야. 그럼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겠지. 둘 다 마이너스를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할 거라고. 자, 그러면 분자는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분모는 R 마이너스 1. 맞아? 자, 이거를 그러니까 책에서 이렇게 다 정리해 주는데 사실 별로 상관없거든. 아무거나 써도 돼. 어차피 둘이 똑같은 식이잖아. 방금 똑같은 값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 여기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그 분모든 분자든 지금 음수 안 만들고 싶다 이런 이야기겠지. 여기는 반대로 공비가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 문제.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뭘까? 지금 1보다 클 때 작을 때라고 했으니까 딱 빠진 게 1이잖아. 공비가 1일 때는 뭘까? 이 공비 1일 때가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수열의 항들을 보면 너네가 되게 쉽거든.
너무 쉬운 이야기거든. 근데 항을 안 보고 식으로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되게 뭐라 해야지? 그냥 식 보고는 상상하기 힘들어. 왜냐면 지금 써져 있는 식은 분모가 1일 수가 없거든. 갖다 대입해서 찾을 수가 없는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야. 자, 잘 생각해봐. 첫째 항이 A야. 공비가 1이래. 그럼 그 다음 둘째 항은 뭐야? A겠지. 세 번째는 또 A겠지. 또 A겠지. 쭉 A겠지. 몇 개다? N개다. 뭐가? A가. 이거의 총합은 그냥 NA지. 그냥 둘이 곱하면 되잖아. 2가 10개 있다 그러면 2 곱하기 10인 거잖아. 지금 그 소리야. 그러니까 갖다 대입해서 찾을 수 있는 식이 아니라서 식 보고 되게 좀 난해할 수 있는데 실상 요 항들을 써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라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식이 세 가지가 나왔지만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별 의미 없다. 같은 식이다. 부호 차이일 뿐이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꼭 챙겨갖고 가야 되는 게 식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로 항 써보면 별거 아니다. 되겠지? 그 다음 넘겨서 9번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좀 전에 등차에서 봤던 이야기랑 비슷한 건데, 자, SN을 줬어. 그리고 나한테 일반항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는 건 똑같아. 근데 식이 이제 등비 관련 식일 뿐이야. 자,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SN-1은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겠지. 둘이 뭐 한다고? 뺀다고 해. 그러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은 사라졌고, 자, 이제 이거 지수 정리해야 돼. 그러면 AN은 생각해봐. n제곱에서 n-1제곱을 갖다가 뺄 수는 없어. 지수끼리 뺄 수는 없다고. 그럼 뭐 해야 될까? 지수를 맞추고 개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때 n으로 맞출래? n-1로 맞출래? 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게, 잘 생각해봐. 그러면 n 플러스 1로 맞출 수는 없냐? 그것도 가능하잖아. n-2로 맞출 수는 없냐? 그것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의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다르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기본 세팅은 n-1로 하면 조금 나온 게 뭐냐면 일반항 자체가 n-1제곱이잖아. 그러면 첫 항이나 공비 알아보기가 편해진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n-1로 만들 거야. 그러면 얘는 뒤에 거는 아무 하자가 없고 앞에 것만 지금 n개 있으니까 하나 덜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본다면 뒤에 얘기는 1 곱하기 3의 n-1제곱이겠지. 그래서 이걸로 묶어준다고. 그러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이걸 한 이유가 뭐라고? 아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 꼴이다. 그러니까 지금 써져 있는 여기에서 지수를 n-1로 맞췄다. 그러면은 2가 첫 항이고 3이 공비다. 이걸 알아보기 쉬운 모양이라고. 그 다음 아까랑 똑같아. 확인. a 1번은 지금 2라고 찾았지. n자리에 1 들어가도 2 확실하지. 그 다음 S1번은 문제 준 거 얼마? 3의 1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이 2 나오겠지. 그러면 일반항은 그냥 이걸로 쓰면 된다고. 되고 있지? 그 다음 밑에 이게 지금 5탄가 봐. 여기가 1이 아니고 2야. 자, 로그를 씌워서 줬어. 그러거나 어쨌거나 나는 SN은 어쩌고저쩌고 정리가 돼야 뭘 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지수 모형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SN 플러스 2는 2의 n제곱. 그러면 S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겠네. 그러면 SN-1은 2의 n-1제곱 마이너스 2겠네. 마찬가지 둘이 갖다가 빼줘.
그러면 Sn-1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1제곱. 그러면 A에는 여기 얘가 2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얘는 1 곱하기 2의 n-1제곱. 그러면 2 빼기 1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1 곱하기 2의 n-1제곱 이라고 나올 거고, 그럼 A1번은 1이겠지. S1번은 2 빼기 2니까 얘는 0 나오겠지. 여기서 누가 진짜다? S1번이 진짜다. 그래서 A에는 첫 번째 항이 0이고 일반항은 2의 n-1제곱, 규칙은 두 번째 항부터 라고씩 쓴다고. 됐어? 그 다음 오른쪽. 자, 이게 끊어져서 써졌는데 원리합계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기서 원은 원금, 그리고 리는 이자.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산을 원리합계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것들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돈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여기가 딱 하나야. 조금 복잡해. 자, 첫 번째,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단리법이고 하나는 복리법인데, 자, 단리법. 보통 원금을 A라고 쓰고 이자는 보통 R로 쓰거든. 만약에 이자가 2%다 그러면 0.02로 퍼센트 띄고 우리가 소수로 계산을 해. 그래서 0.02가 R로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자, 단위법에서 원금을 10,000원이라고 할게. 이거를 오늘 처음 돈을 넣었어. 자, 그러면 1개월 뒤에 이자율은 그래 0.02라고 할게. 2%. 그러면 10,000원에 0.02 2% 얼마야? 10,000원에 2%. 얘들아, 이자를 잘 계산해야 잘 먹고 살 수 있어. 10,000원에 2% 얼마야? 200원이겠지. 자, 여기에서 지금 오늘 돈 넣었다고, 여기 한 텀, 이거 문제에서 개월로 잡아줄 수도 있고 연수로 잡아줄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1년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처음 돈 넣은 시점을 문제에서 몇 년도에 넣었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넣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줄 수도 있어. 시작한 날짜를 안 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정을 해주는데 그걸 보통 풀이를 그냥 1년 초로 잡아. 1년 동안 넣었다가 아니라 그냥 오늘이 1년이라고, 2026년이 아니라 그냥 1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계산하기 편하게. 그리고 초라고 하는 건 뭐냐면 1월 1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1월 1일 시작하는 시점. 자, 이게 시간에서 초하고 말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봐. 지금 2월이니까 2월 초는 우리가 언제를 이야기해? 월의 앞부분을 이야기하지. 여기서 말하는 초는 그냥 첫날이야. 2월 1일. 그러면 말이면. 그것도 달의 끝부분 이야기하잖아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그냥 30일, 31일, 2월이니까 28일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2월 말이 2월 28일이지. 자, 3월 초는 3월 1일이지.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2월 말에 끝나는 시점은 몇 시야?
묻는 건 이거야. 2월 말에서 3월 초로 넘어가는 요 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안 썼는데 1년 초에 돈 넣었지. 2년 초에 이자 계산해. 그 다음 3년 초에 이자 계산하고 쭉 가서 10년 초에 이자 계산하고 문제에서 물어봐. 10년 말은 하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10년 말이랑 11년 초랑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왜냐면 지금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왔으면 10년 초하고 그 다음 1년 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1년 초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10년 말이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다르게 보는 거냐고. 아니야, 같은 걸로 볼 거야. 그럼 초하고 연초하고 연말하고 이게 뭔 의미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2월 28일의 마지막은 3월 1일의 시작과 무슨 차이냐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오늘의 끝은 몇 시야? 오늘의 끝. 오늘의 끝나는 게 몇 시냐고. 그 생각해 봐야 돼. 몇 시야? 응? 너네가 오늘 자야 이제 그만 자야지 하고 들어가는 시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언제냐고. 응? 12시야? 또 뭐 있어? 12시 1초? 언제야? 오늘 끝. 아, 이것도 아니야? 4번 12시 59분? 59초? 뒤에 99 붙여줘? 오늘의 끝이 언제야? 그럼 더 쉬운 거 물어봐. 내일의 시작은 언제야? 오늘의 끝도 12시고 내일 시작도 12시야. 그게 똑같다는 이야기야. 응? 오늘의 끝이 내일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텀을 더 가서 11년 초라고 써야 되는 거를 10년 말이라고 쓰는 것도 같은 시점이라고. 그냥 한 기간 더 묵혔습니다. 이런 이야기야. 뒤에 이제 문제 보면서 이야기는 할 건데, 연초, 연말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냥 한 텀이 더 지났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1년 초에 이 돈을 넣었고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지. 방금 2%라고 했고 200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는 10,000원에 이자는 200원이 붙어서 1,200원이 내 통장 안에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달 더, 1년 더 지났어. 그러면 원금 10,000원은 그대로 있고 이자 붙었던 200원도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너무 현실적이갖고 세금은 안 떼고 이딴 거 물어보지 마. 세금 이야기 안 해. 지금 이자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 이자가 한 텀에 대해서 또 붙어야 돼. 근데 처음 넣었던 원금에 대한 이자야. 이것만 붙는다고. 그러니까 4년 초가 되면 10,000원이 있고 그리고 200원이 몇 개가 더 붙겠어? 3개가 더 붙는 거지.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일정하게 계속 더해주는 거, 이거를 단리법이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자리가 애매하네. 처음에 A1을 넣었다고. 이게 한 텀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 그래서 A 더하기 AR이 되겠지. 그러면 A에 1 플러스 R이야. 자, 여기에서 한 텀이 더 가면 A에다가 AR에다가 AR에 한 번 더 붙어. 그러니까 A로 묶고 뭐가 돼 있어?
2 플러스 R이 돼 있겠지. 그래서 얘네가 맞게 쓰고 있냐? (1 플러스 2R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n번 쌓이게 되면 1 플러스 nr이 된다고. 그래서 이자를 몇 번 받았냐가 내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 금액이 되는 거겠지. 맞지? 자, 이게 단리법이야. 자, 그러면 복리법은 나중에 쓰면 자리 없을까봐 먼저 쓰고 있다고. 자, 여기도 똑같이 처음에 10,000원을 넣을 거야. 그리고 이자율은 2%. 자, 이게 1년을 더 묵혀서 2년 초가 됐어. 그러면 10,000원은 그대로 있고 요거에 이자가 붙으니까 200원이 이자로 붙었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복리가 됐든 단리가 됐든 한 텀 지났을 때는 똑같다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초가 됐어. 그러면 이 2% 적용을 어디다 해주냐면 10,000원이 아니라 지금 합쳐진 1,200원에다가 적용을 해줘. 그러면 10,000원이 있고 200원이 있고 그리고 1,200원에 곱하기 0.02가 붙어. 그럼 얘 얼마냐? 204원이지. 자, 이거를 한 번 더. 그러면 4년 초가 됐다. 10,000원이 있고 200원도 있고 204원도 있고 그럼 이거 합치면은 1,404원이야. 요거에 곱하기 0.02야. 그럼 얘 얼마야? 208점 얼마인데 그냥 208원이라고 할게. 물론 뒤에 4원, 8원이 너네 성에 안 차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요 앞에 했던 애기는 단리에서는 계속 꼬박꼬박 200원밖에 안 붙는데 어쨌거나 이건 더 많이 붙고 있는 거잖아. 되고 있어? 그래서 저금은 뭘로 해야 된다? 복리로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아까 얘네들처럼 봐주면 처음에 A1 넣었어. 두 번째는 A1에다가 이자가 붙어서 A에 1 플러스 R 되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자, 근데 요 다음이 문제인데 요 다음이 A에 1 플러스 R이 있고 여기에 이자가 적용된 애가 붙어. 그렇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A에 1 플러스 R이 공통이고 여기 곱하기 1이니까 요 뒤에 따라온 액이 남은 액이 다 넣은 것도 1 플러스 R이야. 그러면 얘가 A에 1 플러스 R에 제곱이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복리 계산은 쭉 n번 진행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제곱이 되어 있어. 아까는 R에다가 n 곱했는데 얘는 n제곱을 때린다고.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라서 어쨌거나 얘가 이자가 더 붙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이자를 복리가 더 많이 주는데 생각해봐. 자, 지금 드는 생각은 은행 가서 저는 복리로 적금을 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맞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은행에 가서 그래도 전 기어에 단리로 넣을래요 라고 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 저금 넣는데? 저금을 하는데? 그럴 리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적금은 다 복리야. 말 안 해도 이미. 왜냐면 은행도 기업이란 말이야. 이 적금 상품을 팔아야 돼 사람들한테. 근데 이자를 적게 준다면 사람들이 안 하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리라고. 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은행은 땅 파서 돈을 주나?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와? 빌려주는 돈. 그걸 뭐라 그래? 대출이라고 하지. 그 대출도 복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빌려주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다 복리라고. 대신에 대출 금리가 더 높아야 되겠지. 그래야 은행이 돈을 벌 거 아니야.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몇 배일까? 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자, 방금 이야기한 거는 이제 이자 계산한 거야. 그럼 그것만 하면 되냐? 잘 생각해 봐. 지금 단위가 됐든 복리가 됐든 돈 몇 번 넣었어? 지금 우리가 쓴 거 돈 몇 번 넣은 거 같아? 지금 4번 넣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한 번 넣었어. 한 번 넣은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은 거야. 자, 근데 적금은 돈 한 번 넣었냐? 달달이 넣지. 그거를 합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요 단원에서 요 내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적금을 넣었는데 달달이 같은 액수를 넣어. 대신에 기간이 다를 거 아니야. 처음에 넣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만기 2년이다 라고 셌을 때 처음에 넣은 돈은 2년 동안 묵히는 게 맞아. 근데 두 번째 넣는 돈은 그거보다 한 달이 적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이자가 적겠지. 이 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에 넣은 거는 한 달이 더 적겠지. 그러면은 다 다른 이자를 적용받고 있는 그 돈에 합산했을 때 결국 내가 이 돈을 찾을 거거든. 그럼 내가 얼마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이런 거라고. 이해되고 있어? 자, 그래서 방금은 이자 계산한 이야기를 했고 원리합계는 인제 계산이야. 자, 연이율 R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몇 퍼센트 이자 붙습니다. 그 이야기고. 자, 복리로 계산을 할 거야. 그 다음 매년 초에 A1씩 적립하면 이게 원금이야. A1, A1, A1 이렇게 넣겠다고. 그렇게 N년 동안 넣으면 N년 말에 적립 총액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는 이 적립 총액, 이게 원리합계라고. 자, 여기에도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기수불이라 그래. 매년 초에 돈을 넣고 그래, 매년 초에 돈을 넣어. 이거를 기수불. 뭐 쓰고 있냐? 그래서 보통 적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에 넣고 초에 끝나. 근데 돈은 그거보다 한 달 더 묵혔다가 찾아. 왜냐면 마지막 넣은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어야 되거든. 자, 여기도 뭐 기간은 안 나왔으니까 1년 초에 A1을 넣었어. 자, 그러면 2년 초가 됐어. 이 돈이 이자가 붙었어.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지. 맞지? 원금 넣은 거랑 이자 붙은 거랑 지금 합해 놓은 거야. 자, 그러면 3년 초에는 이거 지금 복리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A에 1 플러스 R에 제곱이 돼 있겠지. 자, 쭉 가서 이건 사실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요 끝에가 중요해. 쭉 가서 언제? 10년 초. 그러면은 지금 써진 이 연초에 앞에 있는 숫자하고 지수하고 지금 하나 차이 나잖아. 그러면 10년 초에는 A에 1 플러스 R에 9제곱이겠지. 이때 뭐 한 거라고? 돈을 넣을 거라고. 그리고 이날 찾으면 안 돼. 이자가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찾는 건 언제 찾아? 10년 말에 찾아야 돼. 그러면 이 돈은 여기 더 이자가 붙을 거니까 A에 1 플러스 R에 10제곱이 돼 있어. 자, 잘 생각해봐. 지금 돈 몇 번 넣었다고? 한 번 넣었다고.
한 번 넣은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이거는 처음에 돈 넣은 거야. 두 번째 돈 넣은 거 2년 초에 A1 하고 들어가겠지. 얘도 이자가 붙어.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 자, 그러면 얘는 쭉 가서 마지막에 얼마가 돼 있어? A의 1 플러스 R의 그렇지 9제곱이 돼 있는 거지. 한 텀 적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넣은 돈은 A의 1 플러스 R의 8제곱이 돼 있을 거야. 자, 잘 생각해봐. 이 중간 과정을 다 쓰진 않아. 자, 마지막 넣는 돈 언제 넣는다고? 10년 초에 넣는다고. 이때 A1 하고 넣었어. 그러면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모인 여기 10년 말 밑에 써져 있는 얘네들의 합이 원리합계라고. 이거를 다 더한 거를 알고 싶어. 자, 그러면 얘네 항이 몇 개야?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10개지. 규칙은 뭐야? 1 플러스 R을 곱하고 있지. 그래서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다? 등비수열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식을 갖다 쓸 거야. 자, 그러면 등비수열 합 모양이니까 자, 원리합계는 아까 분모에 뭐였지? R-1이었거든. 그러면 여기서 R은 뭔데? 그게 1 플러스 R인 거지. R-1분의 A. 그래, 지금 시작되고 있지. 등비수열 합식 오늘 배웠는데 지금 적용하려니까 헷갈리고 있지. 이게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똑같다니까. 공부 안 하면은 이거 쓸 때 생각이 절대 안 나. 그래서 빨리빨리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요 안에 들어간 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이 뭐였다고? 1 플러스 R. 되고 있어? 요 N자리에 생각해봐. 지금 요런 문제면 10년이면 N자리에 10 들어갈 거야. 아까 R이 0.02였어. 그러면 요 중괄호 안에가 1.02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런 거 뜬단 말이야. 너네한테 1.02의 10제곱 계산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그거 다 문제에서 줘.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식을 지금 쓴 이 식을 외울 이유가 없는 게 문제마다 다 달라. 물론 지금 보고 있는 게 가장 기본 꼴이야. 초에 넣어서 초에 끝내서 말에 찾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꼴이야. 그 적금하는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되는 줄 알고 애들이 이걸 외우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다르게 준단 말이야. 초에 넣고 말에 찾을 수도 있어. 초에 넣고 초에 찾을 수도 있어. 말에 넣고 말에 찾을 수도 있고. 그게 바뀌면 식 모양이 좀 바뀌어.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 끝에를 쓸 수 있어야 돼. 끝에 쓴 걸 보고 식을 다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원리합계에서는 얘 외우는 게 아니야. 이 S식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기본 모양이야. 얘는 이거 끝에만 잡을 줄 알면 저절로 식 쓸 수 있어. 원리합계 식만 제대로 외워놓으면 돼. 그러니까 연습할 건 이거라고. 요 표떼기. 되고 있어? 자,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1번 하고 잡아놨잖아. 그럼 2번이 하나가 더 있어. 이게 좀 애매한데 원래 그 너네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있다가 지금 경제수학으로 빠진 내용이거든. 그래서 안 나와야 맞는데 그거를 내 맘대로 정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용합니다. 자, 얘는 뭐냐면 말의 정리배 어딨냐? 그러니까 뭐였지? 매년 초, 여기는 매년 말. 그래서 얘는 기말불이라 그래. 말에 넣고 말에 끝낸다 라고 생각하면 돼. 기간에 말에 넣고 말에 끝낸다. 그럼 이상하지 않냐? 아까 초나 말이나 같은 시점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초에 넣고 초에 끝내는 거나 말에 넣고 말에 끝내는 거나 똑같아야 맞잖아. 그러지 않아? 근데 얘는 뭐냐면 말에 끝낸다고 하는 게 이 텀을 안 줘. 마지막에 이 텀을 안 줘. 마지막 돈 넣고 이자 붙을 시간을 안 주고 여기서 끝내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럼 생각해봐. 마지막 돈 넣었어. 오늘 돈을 넣었어. 이자 붙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돈 넣자마자 바로 찾았어. 생각을 해봐. 너네가 지금 저금을 하는데 오늘 돈 넣었는데 오늘 다시 그 돈을 찾았다니까? 이자 하나도 안 붙어. 그럼 왜 넣어? 그래서 얘는 저금할 때 이야기 아니야. 반대. 그럼 뭐겠어? 돈 갚을 때. 내가 오늘 돈을 갚고 끝내는 거지. 돈 갚고 한 달 있다가 나 끝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돈 갚는 이야기고, 이거를 대출이나 대출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할부 이야기가 나오거나, 방금 대출에 돈 갚는 거를 상환이라 그래. 그리고 이건 이제 돈 갚는 거 뭐 할부 이런 게 조금 부정적이다 보니까 문제에서는 이걸 이렇게 줬었어. 너네가 들어본 국민연금 그거거든.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내가 국민연금으로 돈을 내는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돈을 국가가 이제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갚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였거든. 이해되고 있어? 돈이 모였어. 그걸 이제 나한테 줘야 돼. 그걸 달달이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나온 문제였어. 아무튼 얘네가 이제 갚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시작이 1년 말에 들어가겠지. A1. 이제 한 텀이 더 지나면 2년 말이고, 얘도 이자가 붙어. 마찬가지 복리로 계산할 거야. 그러면 3년 말에 1 플러스 R에 제곱이 돼 있겠지. 쭉 가서 얘가 몇 개로 잡았냐? N년 말. 자, 그러면 지금 위에 써져 있는 숫자랑 지수랑 비교했을 때 하나 차이가 나. 그럼 N년 말에는 얼마가 돼 있다? A에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돼 있겠지. 자, 그럼 두 번째 넣는 돈 똑같아. 여기에 A 그리고 이자 붙어서 A에 1 플러스 R. 얘는 한 텀이 더 적었으니까 A에 1 플러스 R에 n-2제곱. 그 다음 넣는 돈 여기 A 그리고 얘도 하나 더 적어지니까 1 플러스 R에 n-3제곱. 그렇게 해서 쭉 가서 마지막 넣는 돈이 어디라고? N년 말에 넣는다고. 여기에 A1 하고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합산을 찾을 거야. 그러면 지금 딱 봐도 뭐가 바뀌었어? 첫 항이 바뀌어버렸지. 공비는 어차피 1 플러스 R 똑같아. 그러면 요놈의 합산은 1 플러스 R, 얘가 공비, 이거 마이너스 1, 그 다음 첫 항 A, 그리고 1 플러스 R의 항 개수는 n개가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1. 왜 n개냐면 여기에 A만 있는 애기가 1 플러스 R의 0제곱이니까 0부터 n-1까지 간 거라서 항 개수는 n개가 맞아.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표떼기 그릴 수 있어야 돼서 이 마지막을 잡아야 된다고 해. 마지막 잡으려면 앞에서부터 이 A서부터 쓰는 이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요 위에 라인을 그 위에 라인에 맞게 밑에 항들 뽑아낼 줄 알아야 돼서 결국 이 표떼기 그리는 거 연습을 하는 거라고. 근데 기말불은 일단 부차적인 이야기고 일단 기수불을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기본적인 내용이야. 교과서에 나오는. 됐어?